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6월 11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논평국지로 하나 골랐고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세계 각국의 반응을 봤을 때 미국이 벼랑 끝에 몰린 것 같다. 예, 지금 세상이 회오리 치고 있다. 우리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한번 꼭지를 딱 갖다 꺾이는 지점. 변곡점에 있다 우리가.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예, 제가 오늘 사우디 사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어떤 터키의 행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브릭스 가입하겠다 의사표명을 했죠. 예, 러시아가 환영한다 그러고, 터키는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 국방력이 1위고 나토 유럽 회원국 중에서 미국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나토에 어떻게 보면은 배신이라고 빚어줄 수 있는, 또는 미국의 배신이라고 빚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 대범하다고 해야 될까? 할만하니까 했다고 봐야 될까? 할만하니까 했다고 봐야 된다 말씀을 그래 드렸죠. 최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에 대북 전단을 뿌리면서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달아가면서, 그것 또한 미국의 반기를 드는 일이거든요. 일맥상통한다. 이번에는 사우디다. 예, 이거는 흐름이다 이제는. 예, 미국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미국이 그대로 무너질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오판하면 큰일 납니다. 예. 자, 어떤 제가 견지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지는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도 여러 청청이가 많아요. 아주.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가장 큰 기사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것이냐? 6월 10일 날 나온 거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늘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사우디하고 미국이 맺고 있던 안보 협약이 6월 9일 날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그래서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새로운 합의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거의 이제 다 됐어요. 오늘 그 이야기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안보 협약이죠. 그 안보 협약의 한 부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틀릴 수 있는데 저는 거의 90% 이상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것을 보도를 하지 않아요. 예, 오늘 또 느끼시겠지만 엄청 중요한 건데, 너무 중요한 거는 무서워서 보도를 못 합니다. 예. 자, 제목을 보자면 사우디가 페트로달러를 끝냈다. 즉 저것을 갱신을 안 했다. 미국하고 새로운 안보 협약을 체결했지만 저것은 뺐다는 이야기예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새로운 안보 협약 주요 내용에 저게 없어요. 저는 겉으로 드러내놓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미국 달러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금융 시스템 세판 짜기.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사우디가 두 가지 행보를 보여줬어요. 이 미국한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조금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갈래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어서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으로서 상식적으로, 비전문가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오류가 있더라도 설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페트로 달러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게 이제 끝났다는 건데, 사실은 유명무실해지 좀 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긴 기운을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승리를 하고 성전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을 다 한번 손을 봅니다. 그래서 영국 파운드, 독일 마르크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다 금에 연동이 돼 있었어요. 화폐가 당연하죠. 이 종이 쪼가리잖아요. 우리가 쓰는 화폐는. 그러니까 그게 금으로서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화폐를 사용했다는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그것을 다 폐지해요. 폐지하고 전부 다 달러에 연동이 되게 했어요. 미국이 이제 제 힘이 제일 세니까 달러에 다 연동이 되고, 대신 달러는 금에 연동이 됐었어요. 그럼 전 세계가 이제 달러에 따라서 이제 비율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게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해요.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중국 사람들이 쓴 화폐 전쟁에 보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브레튼 우드 체제를 가다가 미국이 자기들이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를 찍어냅니다. 그게 닉슨 때 들켰어요. 예.
닉슨 때 딱 들키니까 다른 나라들이 내 금 다오. 독일 같은 경우 금을 미국에도 맡겨놨었거든요. 너는 못 믿겠다. 내 금 다오. 예, 그때는 당연히 모든 화폐는 금과 연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종이 쪼가리인데 공수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미국이 대차게 나갔죠. 그때 힘이 짱짱할 때니까 70년대 초반이니까 금하고 연동을 폐지한다. 과감하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종이화폐가 된 거예요. 미국이. 달러가. 자, 그랬는데 실제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처음이고 불안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예, 금을 확보하지 않고 달러만 찍어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안으로서 강구한 것이 페트로달러예요. 즉, 그 당시 산유국은 전부 다 아랍에 있었고 중동에 있었고 중동 사람들한테 미국이 구워 삶아서 너희 거래를 석유 거래를 원유 거래를 전부 다 달러로 해라. 즉 원유하고 달러하고 연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유 가격을 조절하면은 달러의 가치가 사는 거예요. 그대로. 또 원유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연료잖아요.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필요해요. 달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페트로달러의 시작이에요. 그 71년, 73년 예, 달러가 약해지니까 금가하고 연계가 깨졌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한 작전이에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때는 그때는 그냥 왕국 수준이었죠. 안보 내가 지켜줄게. 후견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더 웃기는 것은 누구도 이걸 어디서 위키피디아도 설명 안 해주던데 제가 기억하는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달러를 기름 팔고 생기는 달러 있죠. 그걸 미국에 저금하게 돼 있어요. 미국에 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미국의 사실 허락을 받고 미국에서 받아와야 되는 돈.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죠. 식민지죠.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작년 정도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옛날 구 프랑스 식민지 나라들이 프랑스를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들의 경제 시스템을 보면 그래요. 그들도 프랑을 쓰고 있고 프랑스 프랑과는 좀 다른 프랑을 써요. 그들의 국고의 상당 부분을 프랑스 중앙은행이 관리를 해줘요. 사우디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자, 그것을 깨고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2000년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셰일 가스라고 그러죠. 그게 대량 생산되면서 미국이 이게 대한 관심은 좀 떨어졌죠. 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물러나면서 사우디를 버린 셈이잖아요. UAE 이런 우방들을 버린 셈이거든요. 자, 안보적으로 버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대량으로 생산함으로 인해서 기존 산유국들의 석유값이 원유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타격을 심하게 받았죠. 뭐 사우디 100% 실망하는 거죠. 거기에 그 사이를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오고 중국이 비집고 들어온 거죠. 자, 미국의 그 당시 작전은 뭐였느냐 하면은 다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린 에너지 4차 산업 이러면서 그걸로서 세상을 또 선점하겠다. 새로운 시장을 이끌어내면서. 그래서 석유는 요게 끝이다. 네. 예전에 어디 보니까 사우디 석유 장관이 멋진 말 했더라고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가 왜 끝났습니까? 돌이 부족해서 구석기 시대가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서 석유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만 석유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구석기 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구석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 그 길목을 잡고 있었죠. 여기 수소에너지, 4차 산업, 인공지능. 그런데 우리가 그 길목을 같이 봤죠. 우리 투자를 급격하게 많이 했죠. 상당한 성과를 냈죠. 근데 미국이 거기서 주저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했죠. 힘의 통치 방식으로. 그게 소위 말하는 네오콘식이죠. 그래서 바이든 들어와서 지금 3, 4년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중국이 추격을 허용했고 옛날식으로 덤볐던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패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는 터키, 오늘은 사우디, 심지어 한국까지 반기를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미국이 준비된 건 하나도 없죠, 이제. 그죠? 그 시간을 까먹었으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전기차 끝내고 수소차 언제까지 한다, 디젤차 언제까지 끝이다, 이런 것들이 좀 다 연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내부에서도 정유시설을 더 이상 짓지도 않았어요. 왜? 그 다음 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린 에너지로. 그래서 석유 정산이 빨리,
석유 정산이라기보다는 휘발유 정산이 빨리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유 산업은 기간 산업이 설비 산업이거든요. 생산량을 늘리려면 몇 년간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게 못 됐던 거죠. 그래서 물가 오르는 것을 그냥 몸으로 다 받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엉킨 거죠, 지금. 엉망진창으로. 그런데 폐색이 짙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각자 경제도 다 어렵고, 지구적으로. 예. 자, 그 정도 이제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봤고요. 예. 자, 이건 미국의 포린 팔러시인가 하는 외교 잡지 내용인데요. 이 제목은 뭐냐면 미국하고 사우디 간에 맺은 요번에 협약 내용이 이제 대충 공개가 됐는데 바보짓이다라고 맹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사설이니까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잡지의 명성에 견주어 봤을 때,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대표적인로 내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 잡지의 의견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안전 보장을 해준다는 게 있고, 무기 판매해준다. F-35가 나오는데 이거는 방산업체 좋아하는 일밖에 안 돼요. F-35가 문제의 투성이라는 게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예, 미국 무기 팔겠다는 거고, 이건 미국 좋은 거고, 그 다음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보면은 빈 쌀만을 어떻게 믿냐. 원전을 지어주면 민간 원전이지만 사우디도 핵폭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에도 페트로달라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그만큼 예민한 문제예요. 예. 많이 유명무실화 돼 있고, 사우디의 가장 큰 고객이 아마 중국일 거예요. 거기는 위안화로 이미 거래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방점을 찍는다는 건 크죠. 그것도 사우디의 요구로. 예, 물결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썰물에서 밀물로. 이게 이제 큰 거죠. 계기죠. 그런 계기가 지금 땅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미국이 얻어낸 건 뭔데 이렇게 굴욕적으로 하냐. 페트로달라까지 끝장이 나고, 이게 뭐냐면은 사우디가 작년에 브릭스 가입을 했습니다. 이란하고 손잡고, 그것도 중국이 중재를 해서 이란하고 사우디 외상이 맞을 겁니다. 중국 가서 서로 중재를 시켜서 싸웠잖아요. 중재를 시켜서 브릭스에 동시에 가입을 시킨 거예요. UAE도 들어왔잖아요. 적국을 화해시켜가지고 브릭스에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중국의 지도력이고, 미국은 완전히 닭 쫓던 개처럼 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중국의 시비를,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큰 지금 포인트는 중국을 제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실수로 사우디가 그쪽 품에 가서 안겼단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내는, 그래서 브릭스 가입을 결국 사우디가 주저주저 하다가 추인을 안 했지요. 그래서 가입이 안 됐어요, 지금. 그게 사우디가 미국한테 준 선물이에요. 대신에 다른 건 다 얻어간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죠. 예, 되게 편협한 기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우디는 챙길 거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페트로달라만 끝낸 게 아니에요. 브릭스를 안 들어갔다고, 브릭스 들어가는 걸 취소했다고 해서 미국 품에 안겠느냐? 절대 아니에요. 신용만 해준 대가로 이만큼 받은 거예요. 안전보장하고 원전. 제일 큰 거는 원전이에요. 안전보장. 힘이 있어야 안전보장을 해주는 거고, 원전이에요, 원전. 아마 F-35는 크게 관심도 없을 거예요. 이제는 다 아니까, 세상이. 원전에 아마 끌렸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미국이 원전 안 해준다 그러면 중국 원전도 있고 러시아 원전도 있어요. 그렇죠? 터키에도 지금 원전 짓고 있는데 러시아 기술로 지어요. 아마 러시아에 돈도 빌려줬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는 러시아가 또 원전 짓고 있죠. 예, 이집트에도 6개인가 러시아 기술로, 러시아에서 돈 빌려서. 사우디도 원한다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그래서 이게 미국한테 특별히 고마워할 게 없어요. 그냥 내 걸로 해. 앵기는 거죠. 갖다가 앵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미국에 지금, 제 설명을 아마 지금 쭉 들으셨다면, 미국에 지금 모양새가 비 맞은 쥐꼴 된 거예요. 지금 사우디한테 쩔쩔매고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래도 브릭스 안 들어가서 향후 중국을 견제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사우디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왜? 중국의 기름 공급의 줄을 사우디가 잡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보고 다 지금 다 밀어붙인 거예요.
다 퍼다 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달러의 비중이 자꾸 줄어들죠. 이 데이터가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중국의 대외 무역에 있어가지고 2010년만 하더라도 달러를 쓰는 게 수출 수입 다 의미하는 거겠죠. 지금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중국이. 2010년 보면 이 데이터 보면 83%를 달러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2023년에는 달러의 비중이 절반, 83%의 절반으로 줄어서 42%밖에 안 되고 위안화가 그걸 넘어섰어요. 예, 해외 수출 수입이에요. 위안화가 53%가 됐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예, 여기에는 사우디하고 기름 그래도 위안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위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딴지를 걸지도 못해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거든요. 달러를 써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페트로돌라까지 날아가 버렸잖아요. 오히려 확실히 날아가 버리고 제발 브릭스만 들어가지 마라. 나하고요. 예? 교류의 끈을 제발 유지하자. 그러면 내 원전도 뭐 다른데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 거 좀 비싸겠지만 우리가 좀 우리 기술로 지어줄게. 물론 돈은 사우디가 내는 거지만, 응? 그래 어줍잖은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예. 자, 러시아의 경우도 보면은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기 전에 러시아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달러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83%였던 것처럼. 그런데 달러 스위프트 시스템, 은행 결제 시스템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무역 제재를 하면서 쫓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러시아는 현금 거래 내지는 자기들 돈으로 현금 거래하거나 검으로 거래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실물 거래를. 예.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대외 무역의 20% 이하만 달러로 결제가 돼요. 러시아도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거기 1위의 경제 대국. 중국은 이러고 있고, 인도는 일부 중동산 가스나 이런 걸 수입하는데 현지 화폐를 쓰고 있죠. 자,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그래 올라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우디가 페트로달러 해체. 달러는 무지하게 어려워진 거예요. 달러는 세계에서 계속 많이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빚을 내면은 그 빚을 야금야금 낼 때마다 받아줘야 돼요. 달러 가치가 그래야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전쟁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긴장을 시켜서 달러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억지로.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근데 그것도 끝나게 된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 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 폭락만 남은 거예요. 그 간당간당한 이제 추가 딱 저쪽으로 기우는구나 싶으니까 지금 특히 사우디 우리 윤석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게 세 번째 케이스죠.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소개해드리는 세 번째 케이스인데 강력한 흐름을 타고 있다. 이게 변곡점이다. 예. 그리고 푸틴이 쿠바 하바나 항에다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하고 최신 호위함을 보냈죠.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이 방어할 수 없는 미사일을 실은 함정을 보냈습니다. 예, 미국은 입 닫고 밖에 보도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 불안해할까봐 선거 앞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벼랑 끝으로 미국이 내몰렸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대로 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다른 나라들이 막 올라탈 수 있거든요. 이제. 예. 자, 우리도 최근에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한중일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한중 무역 규모가 상당히 크겠죠. 우리 제1의 무역 상대국이잖아요. 중국이 거기를 위안화로 해달라고 요구하면은 우리도 위안화 쓰면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서 상당한 분량의 달러가 또 불필요해져요. 일본도 만약 동참하면 더 크겠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급전직하예요.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하면 확 무너지는 거죠. 서서히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푸틴이 미국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서서히 가게 해야지. 네가 폭망하면은 네 자리가 중국에서 대체된다. 중국의 불확실성은 더 크다 너보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사우디가 한 건을 더 했어요. 페트로달러 끊는 거와 동시에. 예,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우디의 청을 다 들어준 상황에서 한 칼을 더 휘둘렀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BIS라고 나오죠. 이게는 이제 세계 결제은행이라는 거고, 여기가 전 세계 화폐를 암호화폐가 아니고 디지털 화폐를 하자. 지금 여러분, 지금은 제가 비전문적으로 좀 오류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소통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도 우리가 디지털 화폐 아니냐 생각할 수 있으시지만은 기존에 저금을 하고 송금을 하고 환전을 하는 것은 다 인터넷으로 다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움직이는 과정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현금이 있는 걸 가정하고 움직이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디지털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화폐예요. 그 결제 시스템이고, 지금은 현금이 움직이는 길도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국제 거래에서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특히 환전하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어디 거래소를 거쳐야 되고, 여기서 핵심이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자, 우리가 중국하고 거래를 한다. 우리는 원화로 지불을 해요. 그러면 그걸 바로 위안으로 바꾸느냐? 예, 아니에요. 많은 국제 결제에서는 그 가운데 달러가 껴요. 그거 다시 위안화로 가는 거예요. 위안화가 한국 올 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망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시스템, 소위 말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게 되면, 그래서 각자는 각자의 화폐로 거래를 하지만 내용상 한번 달러 손을 그쳤다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수수료조로 환 차익을 먹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달러가. 쉽게 말하면 요 시스템을 지름길을 내서 싹 잘라버리고 바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암호화폐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은행에서 보더라도 미래지향적인 방법의 화폐예요. 결제 방식이에요. 사실은 손해 보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달러만 손해 봐요. 나머지는 다 효율적으로 바뀌어요. 복잡한 거 없고, 은행 손 안 거쳐도 되고, 수수료 안 내도 되고, 이런 거거든요. 네. 여기에 적극 가입을 해버렸어요. 이게 준비가 차근차근 잘 되고 있어요. 21년에 중국, 홍콩, UAE, 태국 중앙은행이 모여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업체부 국가가 100 몇십 개 국가로 늘었고, 지금 상당한 수준의 한 단계 지금 올라갔어요. 이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조만간 실제 이용이 될 것으로 비춰져요. 여기에 사우디가 뒤늦게 주 멤버로 들어왔어요. 업체부가 아니고. 페트로달러 아웃 시키면서. 그러면 여기서는 완전히 땡큐죠. 즉 브릭스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 앞에 가서 약속까지 했는데 이란하고 같이 브릭스 들어간다고 그거를 번복했잖아요. 이제 사우디가. 그렇지만 이런 데서는 다시 중국 편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미국이 간절히 원하니까 신용만 해주고 미국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만 딱 먹고 또 싹 돌아선 거예요. 무섭죠. 미국이 지금 당하는 일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 살 때 서울 가면 코베 간다 그랬죠. 코베 가는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는. 여기에 우리나라도 되게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도. 진도가 빠르다고 그래요. 우리는 디지털 정부를 거의 가장 먼저 효율적으로 구현한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지금 우리도 움직인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럼 지금 달러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스위프트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걸 더 이상 미국이 무기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너 이 거래의 틀 속에서 나가. 그럼 너는 네 현금이나 검 들고 가서 그래. 이런 거거든요. 그게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수많은 달러들이 소멸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는 브릭스의 화폐. 예. 아니 그러면은 달러 대신에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된다. 그거는 역사의 후퇴다. 미국 패권이 중국 패권으로 바뀐다. 그것도 역사의 후퇴다. 그게 푸틴이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극화라는 거죠. 패권 전쟁이 중요한 말이 아니고 패권 전쟁이라서 패권 주자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극화예요. 그걸 중국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 따라오니까. 위안화가 달러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중국은 그러고 싶겠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 기반의 암호화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랑 그리고 시스템 이런 그것도 어차피 블록체인 방식이니까 이런 같아요. 이거와 그거는
많은 부분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같은 거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달러의 한계를 느낄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자산가들이 그걸로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틀어막고 있죠. 왜? 달러가 무너지면 미국이 무너지니까. 자, 그러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희망을 걸고 많은 투자를 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 내에서 의견이 달라져요. 브릭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BI 국제결제은행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우디가 금방 가입한 이런 것들이 빨리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나도 올라탈 수 있게. 이런 분위기가 가속된단 말이에요. 가속화.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안 그러면 미국 내부의 자본 내에서 세력 싸움이 생겨요. 내전이. 예. 즉 그들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다른 데 가서 꽃을 피우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그 꽃을 피운다. 그런 류의 자본은 빠져나갈 거예요. 아마. 그래도 미국 망가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거예요. 예. 사우디가 그 행보를 지금 무시무시한 행보를 벌인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예, 미국한테 지금 약짝 뺨을 그냥 두 대 세게 때린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보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미국 대중들한테. 그래서 미국 대중들은 갈수록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하고 최신형 호위함이 고르시코프함이죠. 제가 얼마 전에 다뤘는데 그게 하바나항에 가 있어요. 쿠바에 보면 마이애미랑 되게 가깝죠. 이 지르콘이 있는데 이 위온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지르콘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다. 그러면은 저기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올라온다. 텍사스도 타격할 수 있다. 왜 이걸 아무도 보도하지 않느냐? 실제적인 위협인데. 예? 우크라이나는 이야기하면 항상 푸틴을 악마화하는데 하면서 그 악마가 지금 하바나항에서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방어 수단도 없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딱 등장했는데 왜 이걸 보도를 안 하느냐? 엄청난 시위가 발생하고 군이 경계태세를 발동해서 각 주의 주 방위군들이 모여들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비상을 걸고 너무나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 이것도 그렇고 이번에 사우디의 페트로달러 끊는 건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디지털 화폐 시스템 거기에 본 멤버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 이런 거 사실관계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뭐 해설은 둘째 치고라도. 네. 자,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하고 흐름이 같은 내용을 최근에 다룬 게 이겁니다. 정치논평 289편하고 291편인데 위에 거 먼저 볼게요. 어제 터키가 브릭스 가입하겠다. 나토 동맹이면서. 예. 여태까지 그러고 싶은 마음은 많았어요. 20년 동안 노력을 해도 EU에 유럽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토에는 왜 넣어놨느냐? 너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꾹 참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표명을 했죠. 그는 그럴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우디 하는 거 보십시오. 맥락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석열이 북한하고의 의도적 긴장 고조를 하는 것도 그거하고 충분히 상관이 있다. 자, 이분이 왜 이런 긴장 고조를 하느냐? 그거 뭐 미국을 내팽개친다는 부분은 이제 이해가 돼요. 즉 북미 종전선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남북한 긴장 고조시키면 북미 종전선언 하지 마라. 난 너 없어도 잘 산다 이제. 중국 가서 붙으면 된다. 러시아도 중국 한편이니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면은 푸틴의 방북도 어려워질 것이다. 또 하나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면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정책 노선을 취할 수 있다. 본격적인 북풍 노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강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 상당히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동시에 갖게 되거든요. 한반도 전체를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슨 평화 이야기, 뭐 투자 이야기 이런 건 아주 씨알이 안 맥히게. 예. 그래서 북한을 계속 그런 식으로 고립시켜 놓겠다.
근데 그게 그냥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푸틴이 방북을 한다는 것은 북미 종전선언을 한다는 결정이거든요. 바이든이.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빠져나온다. 미국이 아주 우아하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신호가 보이는 것처럼 미국이 폭망하는 게 아니라 좀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마련하자. 즉 여러 다극화되는 여러 가지 거점 국가들 중에 한 국가로서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해라. 이류 국가로 갑자기 폭락하지 말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북미 종전선언이죠. 거기에는 미국의 경제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본이 경제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러시아가 동방을 시베리아 쪽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전 세계 경제 힘이 돼요. 새로운 투자 바람이 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 분단 국가가 이어진다는 부분, 새로운 미래,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와 대만, 필리핀 이쪽으로 연결되는 대중국 방어선을 칠 수 있다는 것이고 한반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라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CIA가 가만히 있느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약점을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소수민족 문제 분명히 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취약성이 있어요. 중국 정치 제도는. 그래서 요 타이밍을 지금 맞춘다. 그 작업도 지금 특히 에르도안, 우리 윤석열 그리고 사우디가 보여주는 그런 급진적 태도 변화의 모습이 지금 CIA의 중국 내부 현황 파악과 뭐라고 할까 비틀기, 빈틈 해집고 들어가기 그 작전도 끝으로 전혀 노출은 되지 않지만은 그만큼 같은 강도로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명분이 있는 북미 종전선언을 거부할 수는 절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쪽이 혹시나 핵 무장을 한다 이러면 그게 가장 크게 초를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막 큰 결단이 날 겁니다.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테러를 차단시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힘이 약해져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하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시야가 짧다는 겁니다. 미국은 푸틴과의 화해 그걸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그래서 패권에서 제2의 패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 패권에서 중국 패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다극화가 되려면 중국도 다운돼야 돼요. 지금 거품이 많이 끼어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아직 전 세계를 리드할 만한 영향을 못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사우디 건을 보면서 바이든은 더더욱 푸틴의 제안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단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선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외교적, 인류사적 이벤트를 마련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군침이 안 돌 수가 없죠. 이번에 가을 10월에 카잔에서 브릭스 미팅이 있는데 그때 되면 더 기울어질 거예요. 형세가 전 세계 대중들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때 특히 가입하고 뭐 다른 데 가입하고 그러면은 미국은 더 이상 힘써볼 기회가 없어질지 몰라요. 바이든의 선거는 11월 달이고. 그래서 지금 남은 2, 3개월이 상당히 중요한데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몇 년까지도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때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만지작거렸잖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크죠. 지금 다른 나라들 제가 쭉 소개해드린 다른 나라의 행보를 보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그리고 혹시나 핵무장을 추진함으로써 이 분위기에 초를 친다? 이제 미국은 나한테 안 돼. 나를 더 이상 간섭할 수가 없어. 힘이 약해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테러를 차단하는 거예요. 미국의 테러를. 그럼 미국이 죽기 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모르겠지만 러시아, 북한, 미국의 합동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지금 행동을 보면. 그것도 남은 몇 개월 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좀 되시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